안녕하세요. 착한 탁송입니다. 오늘은 탁송 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탁송 기사 직업이란 자동차 탁송이란 타인의 차량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동승자 없이 차량만 이동해주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탁송 기사라고 합니다. 동승자가 있으면 대리운전이며 대리운전 보험과 탁송 보험은 다르므로 업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탁송 기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대형면허 1종, 2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할 때는 각 운전면허의 종별에 맞게 운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2종 운전면허는 차종에 따라의 일정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탁송보험은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한 후 가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다수의 사고 이력이 있는 분은 보험 심사에서 승인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탁송 업무 방법입니다. 탁송 기사는 핸드폰에 설치하는 탁송 어플들을 이용해서 배차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종의 프리랜서이며 하루를 쉬고 싶을 때는 본인이 핸드폰 안 보고 쉬면 됩니다. 보통 주말과 공휴일에는 탁송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는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꾸준히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경우에는 낮 대리운전과 함께 연결해서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가 일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아니며 나 스스로 어플을 통해 배차를 신청하며 일하는 방식이므로 핸드폰 조작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업무가 평일 대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 투잡으로 주말에 탁송 기사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탁송 기사 지원 방법. 탁송 프로그램 어플 설치와 탁송 보험에 가입해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탁송 프로그램 어플 회사의 직영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으로 탁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중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플은 로지와 아이콘이라는 어플이며 해당 어플 회사의 직영으로 기사 등록해서 보험을 신청하고 콜당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직영 소속 기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탁송 프로그램 어플 회사의 직영 기사라고 하니 왠지 더 좋아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과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의 탁송 회사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에는 많은 탁송 회사가 존재합니다. 탁송 기사가 되려는 분은 기사 모집을 하는 회사에 소속 기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보험 가입과 프로그램 설치 등을 도와드리며 내가 가입할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니 여러 조건을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탁송 프로그램 회사 직영 가입과 탁송 회사 가입 선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지나 아이콘 탁송 프로그램 회사의 직영 기사로 가입하면 프로그램 사용료 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후 설명하겠지만 탁송 회사 소속 기사가 되면 월 일정 금액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이 아까우신 분들이 탁송 프로그램 회사의 직영 기사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탁송 회사 소속 기사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뜻일까요? 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탁송 회사 소속 기사는 회사마다 관리비라는 월 비용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월 3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각기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비란 소속 기사를 관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일비, 운영비 등 회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며 애초에 이런 비용들에 대한 설명 없이 월 보험료에 합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탁송 회사는 소속 기사가 운행하는 비용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비 없이 무료로 소속 기사를 가입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 진행하면서 물어보는 거 답변해줘야 하고 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손이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굳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소속 기사를 케어해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직영 기사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탁송 회사에 소속 기사로 가입하는 기사님들은 관리비까지 지출하면서 왜 그 방법을 택했을까요?
가령 탁송 업무를 하다가 운행 중 차량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탁송 기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탁송회사 소속 기사는 해당 소속 사무실 대표, 실장 등에게 전화해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관리비를 내는 것이니까요. 탁송 프로그램 직영 기사는 어디에 물어볼까요? 없습니다. 직영으로 가입된 로지나 아이콘 관제센터에 전화하면 그건 기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를 받지 않는데 그 기사를 위해 신경 써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직영 기사님이 돈을 벌든 일을 그만두든 계속하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해당 탁송 기사는 더 많은 금전적 피해와 함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발주처에서 배차 제한을 하게 됩니다. 배차 제한이란 탁송콜을 배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사님들은 배차받는 업무를 나는 클릭조차 하지 못한다면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차 제한을 당해본 기사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초보일 때 여러 회사의 배차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탁송 프로그램은 차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탁송 회사가 지금 발주하는 서울 부산건 탁송 오더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실에서 아이콘이나 로지 프로그램에 접수를 하면 해당 콜이 기사님들의 핸드폰 어플에 등록되어 알림이 울리는데 여기서 차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 소속이 다른 3명의 탁송 기사님이 한자리에 있다면 어떤 기사님은 지금 오더 알림이 왔는데 다른 기사님은 1분 후에 보이고 또 다른 기사님은 2분 후에 보입니다. 즉, 탁송 회사들이 보유한 로지, 아이콘 등 프로그램은 각 회사들마다 차수가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소속 기사들이 콜이 빨리 보이고 늦게 보이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빨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즉시 보이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1분, 2분 락이 있는 것이죠. 위 3명 중 가장 차수가 좋은 프로그램을 쓰는 기사님이 해당 콜을 배차받으면 나머지 2명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애초에 그 업무를 배차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배차받아 버려서 종료되었으니까요. 반대로 가장 먼저 오더가 보인 기사님이 탁송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배차를 잡지 않으면 1분 후, 2분 후 보이는 기사님들에게 표시될 것이고 그중 누군가 배차를 받게 됩니다. 즉,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프로그램에는 일명 똥콜만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도 안 잡는 탁송 오더들만 둥둥 떠 있는 거죠. 탁송료 좋은 탁송 오더들은 이미 차수 빠른 회사 소속 기사분들이 모두 잡고 수행해 버리니까요. 그럼 로지와 아이콘에 직영 기사로 가입하는 기사님들의 차수는 어떨까요?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금액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직영 기사님들은 지금 옆에 있는 탁송회사 소속 기사님들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송회사들마다도 직영 기사만큼은 아니지만 차수로 인해 시간 타임이 존재하니 인근에 대기하는 저희 착한 탁송 기사님들과 오더콜이 올라오는 속도를 체크해 보신다면 그간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소속 회사 관리비 3만원, 즉 하루 1,000원의 비용과 프로그램 사용료 아까워서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2개도 아닌 1개만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남들은 기관총에 중무장했는데 나는 소총 하나 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은 탁송 기사라는 직업은 포기하시는 게 앞으로의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